최근 중국 과학자들이 달에서 뭔가 특이한 결정체를 발견했어요. 게다가 이 결정체에 말 그대로 핵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좀 더 알아봅시다. 달의 구성 요소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아폴로 미션이 있는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어요.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우리는 달에 여행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달 연구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 이 분야의 돌파구를 마련했어요. 2020년 12월 중국 과학자들이 달에 창어 5호 탐사선을 보냈어요. 이 임무는 고대 중국 달의 신 창어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요. 꽤 시적이죠? 어쨌든 탐사선은 달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갔어요. 표면과 바위를 파는데 며칠을 보냈고 그러고 나서 지구로 돌아왔어요. 총 1.8kg의 현무암, 고체화된 용암 등과 같은 다양한 달의 암석을 수집해왔어요. 네, 그렇게 인상적인 것 같진 않겠지만 사실은 작은 돌파구예요. 왜냐하면 1976년 이후로 우린 어떠한 달 샘플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샘플들은 우리 세계의 역사를 배우는데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알아내려고 수년간 애써왔어요. 예를 들어 달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네, 많은 이론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중 어느 것에서도 제대로 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의 임무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덕분에 과학자들은 마침내 진실을 알아냈어요. 달은 수백만 년 전에 어떤 무작위적인 외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태어났어요. 이 외행성은 화성보다 약간 작았어요. 지구 조각들이 우주로 갔다가 그중 일부가 우리 궤도에 머물렀어요. 그러고 나서 함께 붙어 달을 형성했죠. 무섭게 들리겠지만 사실 달의 탄생은 우리 행성에서 일어난 것 중 가장 좋은 일이었어요. 만약 이 아름다운 위성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바다는 아직도 작은 웅덩이였을 거예요. 지구의 생명체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미 놀라운 발견이지만 아직 그게 다가 아니에요. 베이징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수집된 암석들을 연구하면서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희귀한 달 수정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쵸? 그냥 사람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작고 투명한 단결정이에요. 이미 전에 달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했었어요. 이 결정체들은 지구의 가니처럼 화산 활동의 결과로 형성되었어요. 그리고 이 결정체들을 발견한 곳도 화산으로 고통을 받았던 곳이었어요. 12억 년 전에요. 그건 이 작은 게 10억 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결정체가 독특한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지껏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국제광물학협회의 연구원들은 이런 성분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발견될 수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 수정은 또다시 같은 달의 신의 이름을 따서 창어석이라고 이름 붙여졌어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업적이에요. 이건 우리가 달에서 발견한 6번째 미지의 광물이며 중국이 발견한 최초의 광물이에요. 이제 중국은 이런 달 발견을 한 세계에서 3번째 국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수정만이 그들이 발견한 유일한 놀라운 게 아니었어요. 이 보석과 약 14만 개의 다른 달 입자들을 연구한 후 과학자들은 다른 걸 발견했어요. 헬륨-3였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태양과 우리 우주의 다른 별들에게 먹이를 주는 요소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태양을 꺼라, 태양이 불타고 있다 등과 같은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태양을 거대한 불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연소는 사실 핵융합이라고 불리는 완전히 다른 과정이에요. 그 과정 자체는 꽤 간단해요. 이 반응 동안 별의 수소는 헬륨으로 변해요. 하지만 이 간단한 과정은 사실 우주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광적인 반응 중 하나예요. 태양 내부에는 진짜로 끓는 입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뛰어오르고 돌진하는 수소 원자핵은 모두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를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계속 끓고 식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별들만 아니었다면요? 알고 보니 별들이 사기꾼이었어요. 아주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십억 개의 작은 원자들을 잡아 함께 짜낼 수 있어요. 서로 결합하면서 이 원자들은 언급했던 헬륨과 같은 새로운 중원소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주로 많은 에너지를 내던져요. 그렇게 태양은 타요.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퍼뜨려요. 좋아요. 그럼 헬륨-3는 뭘까요? 이건 태양조차도 와 친구야 너 좀 진정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예요.
헬륨3 원자의 융합은 전형적인 핵융합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방사능과 같이 해로운 것들로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엔 헬륨3가 거의 없어요. 우리 대기 중 그게 퍼져 있는 건 100만 분의 1 정도예요. 게다가 그게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우주로 도망치려고 해요. 아마도 우리에게서 나쁜 느낌을 받았나 봐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최근 이 요소들이 많이 포함된 곳을 발견했어요. 네, 짐작했죠? 달 표면에는 수백만 개의 분화구가 있지만 다른 무언가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튜브로 밝혀진 거대하고 희귀한 구멍입니다. 일본의 달 궤도선이 달의 천공광 주변에서 자료를 수집하던 중에 튜브의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특정한 메아리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구멍 근처의 몇몇 장소에서 추가적인 메아리 패턴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곳에 더 많은 달 튜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튜브 안에는 축구장 전체를 놓을 수도 있고, 그 구덩이는 그것을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미국의 큰 도시 크기예요. 모양이 불규칙하고 지름이 130m나 됩니다. 과학자들은 지하의 비밀 동굴, 터널 시스템 또는 지질학적으로 흥미진진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에 착륙하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좋은 피난처가 될 수도 있고 달 식민지의 기반이 될 수도 있겠죠. 달의 조건 때문에 달에 3일 이상 머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은 기온 변화가 심하고 대기가 적고 방사능이나 혹독한 태양 광선으로부터 표면의 생명체를 보호할 자기장이 없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복을 입지만 우주복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용암 동굴이라면 가능합니다. 용암 흐름이 차가워지면 딱딱한 지각이 생기는데 이건 나중에 두꺼워지고 그 용암 위에 지붕을 만듭니다. 용암이 계속 흐르지만 일단 멈추면 채널이 비워지고 빈 튜브가 만들어집니다. 지구에도 용암 동굴이 있지만 달에서 발견되는 용암 동굴만큼 크진 않습니다. 달나무라고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달 탐사선을 타고 우주로 갔다가 지구로 돌아온 씨앗으로부터 자란 나무예요. 이 나무는 미국 전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구는 달보다 27% 더 크고 훨씬 더 무겁습니다. 지구 중력은 더 강합니다. 만약 지구에서 돌을 떨어뜨린다면 더 빨리 떨어질 거예요. 지구에서 68kg은 달에서 11kg에 불과합니다. 지구 주위에는 수많은 인공위성이 돌고 있지만 달은 유일한 자연위성입니다. 우리의 달은 지구와 화성 크기의 행성이 크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태양과 태양계가 형성된 직후엔 약 46억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충돌 후 기화된 암석 구름이 지구 주위의 궤도로 진입하여 냉각되어 작고 단단한 물체로 이루어진 고리를 형성했습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함께 모여서 달이 되었고 분화구들은 충돌의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달의 표면에 서 있다면 그림자는 지구보다 더 어두울 겁니다. 빛을 흩어지게 해서 더 밝은 그림자를 만들 대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이오는 수백 개의 화산이 있어서 꽤 거친 폭발을 일으키고 때때로 40만 킬로미터 상공까지 불꽃을 쏘아 올립니다. 폭발은 이 달이 노출되어 있는 극도로 강한 중력 때문에 일어납니다. 달의 내부는 목성에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동안에 수축과 완화가 지속되고 이는 어마어마한 화산 활동을 일으킬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행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우주 물체들도 때때로 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3년 연구원들은 32km 너비의 소행성과 1.6km 너비의 달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중심별인 태양의 밝기와 맞추기 위해선 40만 개의 달이 필요합니다. 달은 태양으로부터 얻은 빛을 반사하지만 자체의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달의 밝기는 달, 지구, 그리고 태양 사이의 각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달은 32개의 지구 정도 떨어져 있고 가장 가까운 지점일 때 29개 정도입니다. 밤이 어둡고 맑을 때 마치 보름달에 손이 닿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40만 킬로미터를 가야 합니다. 여전히 달에는 물이 있습니다. 웅덩이나 호수가 아니라 얼음 알갱이가 달의 극지방 근처에 영구적으로 그늘진 곳에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은 오래전 달과 지구가 물얼음을 포함하고 있는 소행성과 해성에 의해 끊임없이 부딪혔던 시기에 달에 물이 도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달의 얼음물뿐만 아니라 지구의 호수와 바다가 생기는 데 도움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달 내부에는 이미 물이 있었고 화산 활동 중에 지표면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태양계에 있는 200개의 달 중에서 우리의 달은 5번째로 큽니다.
목성의 가니메데가 가장 큰 달로 우리 달보다 1.5배 더 큽니다. 아폴로 11호는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임무였습니다. 전 세계에 방송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 호주에서 일어나고 있던 거대한 폭풍으로 인해 거의 중단될 뻔했습니다. 달에서 방송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호주에 있는 파커 위성 접시를 사용했거든요. 달은 완벽한 동그라미가 아닙니다. 더 두꺼운 면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달걀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회전으로 인한 것입니다. 보름달이 잠을 깨울 수 있어요. 보름달 동안 깊이 잠을 못 자고 잠이 드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달의 밝기 때문이 아니라 달 주기가 우리 내부 생체 시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달이 지구에서 멀어지는 것은 달의 중력과 우리 바다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1년 안에 달은 4cm씩 멀어지는데 약 6억 년 후에는 지구로부터 지금보다 23,500km 더 멀어질 거란 뜻이죠.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개기일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거래요. 인류는 수십 년 동안 달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지만 달에는 바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발자국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수백만 년 동안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달은 자체 시간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달 표준 시간이라고 불립니다. 달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1년은 좋아요. 손을 들어주세요. 아직도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는 분? 아무도 없군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곤 했었고 그럴 만도 했어요.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태양은 서쪽에서 진다. 태양은 동쪽에서 다시 떠오른다. 그러니까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돈다. 정말 그렇게 보이고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돌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아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여전히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을까요? 그것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5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서 과학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볼게요. 1510년경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는 태양 중심의 태양계를 최초로 주장했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천문학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왜 지구 중심 태양계라는 널리 인정된 사실을 무시하고 좀 더 이해가 쉽고 천문적으로 정확한 태양 중심의 태양계를 채택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어요. 태양 중심의 태양계를 옹호하던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은 또 하나의 대담하고 혁신적 개념에 근거하고 있었어요.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이었죠. 코페르니쿠스의 자전하는 지구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 나온 5구절의 정면으로 어긋났어요. 지구가 고정된 기반 위에 세워져 있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그런 세계관이 도전받거나 바뀌도록 허용하지 않았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성직자였기 때문에 혁신적인 태양 중심설을 대중적으로 주장하기에는 잃을 것이 너무 많았어요. 100년이 지난 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렇게 과묵하지 않았어요. 갈릴레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관측 증거가 있었어요. 망원경이 있었거든요. 1610년 초 갈릴레오는 목성의 위성들을 처음으로 관찰했고 그들의 궤도를 추적했어요. 그래요. 목성의 위성들은 목성의 궤도를 돌아요.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처럼 달이 지구와 함께 태양 주위를 도는 것과 달리 그들은 실제 궤도를 따라 거대한 목성 주위를 돌아요. 갈릴레오는 유명해졌어요. 이 경우에는 악명이 높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태양 중심적이 아닌 궤도의 움직임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당시 세계관에 맞지 않았고 지배적이었던 지구 중심 우주론을 동요시켰어요. 갈릴레오는 정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이후 1610년 갈릴레오는 구경이 38mm밖에 되지 않는 망원경을 통해서 금성이 다른 단계를 거친다는 걸 관찰했어요. 달이 위상 변화를 거치는 것처럼요. 갈릴레오는 그의 공책에 라틴어로 금성이 달을 모방한다 라고 적었어요. 이런 관측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금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 밖에는요. 갈릴레오가 피사의 대광장에 망원경을 설치했을 때 사람들은 망원경을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했어요. 자신들의 세계관에 변화되는 걸 두려워했죠.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현재 달이 태양을 공전하고 지구와 함께 이중행성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에 있어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달을 국제천문연합이 정한 공식 명칭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것은 지구의 달로 지구의 궤도를 돌고 있으며 음력달 내내 위상 변화를 보여줘요. 달 애호가들은 때때로 달의 29.5일 주기를 문스라고 부르곤 해요. 물론 달 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일은 문데이예요. 썬데이 다음 날이죠. 다시 과학으로 돌아가죠. 학교 교과서는 달의 위상 변화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현재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구가 달의 중심이고 달이 원형의 궤도를 따라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거죠. 이건 지구 중심적인 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모습이죠. 달이 떠오른다, 달이 친다, 달이 다시 떠오른다. 그러므로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 하지만 이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달을 코페르니쿠스처럼 볼 때가 됐어요. 달을 태양 중심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태양계의 다른 것들처럼요. 우선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지구 중심적 견해는 지구가 달의 경로의 중앙에 한 달 내내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로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구는 정지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속 10만 6천 킬로미터에서 10만 9천 킬로미터의 매우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지된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모습은 대단히 오해의 소지가 많고 완전히 틀렸어요. 우주 공간에서 지구와 달이 함께 움직이는 태양 중심적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달이 지구를 돌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하세요. 달은 지구를 따라 태양 주위를 여행하고 있어요. 달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경로는 지구에 계속 전진하는 경로를 안팎으로 드나드는 사인 곡선 경로예요. 달도 항상 앞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태양이나 지구로 절대 역행하지 않아요. 항상 앞으로 이동하고 사인 곡선을 그린다는 점에서 달의 궤도는 태양계의 다른 위성들이 타원 경로를 따라 공전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궤도라고 할 수 없어요. 따라서 달이 지구의 궤도를 돈다는 말은 옳지 않아요. 달은 지구와 함께 태양을 돈다 또는 달과 지구 둘 다 태양을 돈다 라는 말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인정할 만한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은 태양 중심적인 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도 다시 인쇄해야 할 책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어쩌면 너무 많은 천문학 교수들이 자신들이 평생 틀렸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지도 몰라요. 따라서 달을 바라보는 혁명적인 태양 중심적 시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반대 의견이 제기됩니다. 그러한 반대 의견 중 하나는 달은 결코 지구의 중력 함정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구의 달로 여겨지는 게 당연하고 천문학적인 의미의 궤도를 도는 위성이라는 거죠. 의심할 여지 없이 달은 결코 지구의 중력 함정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랬다면 달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이것이 잘 알려진 정확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항상 달이 중력 함정 안에서 지구 주변을 회전하는 것으로 왜 지구에 고리가 없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가스 행성인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고리를 가지고 있지만 암석 행성인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고리가 없어요. 두 가지 이론이 고리 시스템이 어떻게 잠재적으로 발전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론은 고리가 어떤 행성이 형성되던 시점에 남은 물질로 인해 형성되었을 수 있다고 해요. 아니면 두 번째 이론처럼 충돌로 파괴되거나 모행성의 중력에 의해 부서진 달의 잔해일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가스 행성들이 왜 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 행성들이 태양계 바깥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석 행성들은 우리 태양계의 내부 지역에 형성되었고 이 때문에 주위에 고리를 형성했을 수도 있는 잠재적인 충격과 충돌로부터 더 많이 보호되었다는 거예요. 또는 그 이유가 더 큰 행성은 더 큰 부피를 가지고 있어서 고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지구에 오래전에 고리 시스템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초기 단계에서 화성 크기의 물체가 지구를 강타했고 이것은 아마도 밀집된 잔해에 고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고리 체계는 곧 합쳐졌어요. 그게 바로 달이 형성된 방식이에요. 10여 년 전 2011년 천문학자들은 지구로부터 약 12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수증기 구름을 발견했어요. 이 구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물 공급원이에요. 우주가 겨우 16억 살이었던 과거에 생겨났어요. 지금 우주의 나이는 183억 살이에요.
이 특이한 구름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물의 원천입니다. 지구 바다에 포함된 물량의 140조 배나 되는 양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양이죠. 멋진 사실은 이 증기구름이 블랙홀을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블랙홀이 지금보다 6배 더 커지도록 도와줄 일산화탄소와 같은 충분한 가스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지구가 하나의 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3753 크루이냐, E00이 AA29처럼 우리 행성과 공정궤도에 묶여있는 소행성 2개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지구 주위를 실제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일종의 동기화된 궤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궤도로 지구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태양 주위를 도는 고유한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하나, 2002 AA29는 말굽 궤도를 따르며 지구 주변을 돌아요. 이 특정 궤도는 95년마다 지구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해왕성이 극도로 춥고 어두운 곳이라고 예상할 거예요.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45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얼음 거성이니까요. 태양빛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해왕성의 정오는 지구의 황혼과 비슷해요. 하지만 이 얼음 거성은 태양으로부터 얻는 것보다 2.6배 더 많은 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해왕성 핵 근처에 모든 압력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압력은 수소를 모으고 방출하여 해왕성의 중심을 5150도라는 엄청난 온도로 유지해요. 하지만 그곳의 대기는 여전히 꽤 쌀쌀해요. 기온은 약 영하 150도에서 영하 200도에 달합니다. 폭풍이라고 하면 어떤 모양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허리케인의 긴 타원형이나 토네이도의 원뿔형을 떠올릴 거예요. 하지만 그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폭풍이에요. 토성의 북극에서 지난 40년 동안 맹위를 떨치고 있는 폭풍이 있어요. 그 폭풍은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모양은 아마도 토성의 난기류와 관련이 있을 거고, 심지어 수킬로미터 아래 극도로 높은 압력 지역까지 뻗어있는 부분적 제트기류와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왜 행성이 별처럼 반짝이지 않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문제는 만약 여러분이 우주에 있다면 별이 반짝이는 걸 전혀 볼 수 없을 거예요.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지구의 대기 때문이에요. 별에서 나오는 핑크기의 빛이 대기에 부딪혀요. 그러면 대기는 그 빛을 굴절시켜서 지그재그로 튀어나오는 빛을 내보내요. 그러면 우리는 별이 반짝인다고 인식하게 되죠. 행성은 핀보다 훨씬 크게 보여요. 네, 행성의 빛도 대기권에 부딪힌 후 지그재그로 움직여요. 하지만 그 움직임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짝이는 것으로 보지 않고 꾸준한 빛만 볼 수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에 큰 변화가 예상돼요. 예를 들어 몬테나에서는 하루 동안 온도가 영하 48도에서 7도까지 올라가요. 심한 것 같지만 하루에 540도 이상 변하는 경향이 있는 수성에 비하면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죠. 수성에서는 밤에 영하 170도에서 시작해서 낮 동안에는 430도까지 올라갑니다. 수성을 하루 방문하려면 챙겨야 할 옷이 많을 거예요. 왜 지구의 대기는 우주의 진공 속으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비록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대기를 구성하는 가스와 증기 분자는 모두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분자들은 우리처럼 지구의 중력을 느껴요. 사실 분자들이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탈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까웠다면 대기는 더 뜨거워지고 그 분자